햇살이 좋은 날 집에서 창밖만 보며 무료하게 보내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집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사는 반려묘가 때론 딱하기도 하고 평소 부족한 운동량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간혹 고양이와 산책하는 모습을 보거나 SNS에서 함께 나들이 하는 사진을 보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집 양이와 산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반려묘와 함께 산책을 해도 될까요? 수많은 동물 전문가들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반양으로 고양이끼리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도 산책이 천성에 맞는 고양이들도 있고 전혀 아닌 고양이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집 고양이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집에 있고 싶어 한다면 굳이 산책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산책을 즐기려 한다면 집사는 바빠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집사가 부지런하지 않다면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일부러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양이의 산책 성향 지수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나가고 싶어 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창밖은 TV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풍경이 아닌 자동차, 사람 등 움직이는 것을 보며 오감의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까지 해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산책을 원하는지 보기 위해 첫날에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 환경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2, 3일을 보낸 후 외부 자극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캐리어에 넣어 집 앞에 5분 이내에 짧게 구경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시간과 범위를 넓혔을 때 고양이가 호기심보다 불안감을 느껴 한다면 산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담담하게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즐긴다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시며 본격적인 산책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집사의 우선순위는 산책의 즐거움보다는 양이의 안전임을 명심하시고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들이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방접종입니다. 산책 시 벼룩, 진드기, 고양이 감기 등 다양한 질병 감염에 노출이 되기에 산책에 앞서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마이크로칩과 목걸이형 인식표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네스 착용 연습입니다. 머리가 작아 가슴과 등 부분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하네스를 사용합니다. 이 또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간식을 주며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책이라 해도 거창한 거리를 즐길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이나 자동차나 소음이 있는 곳도 피하셔야 합니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집의 앞마당 혹은 뒷마당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자연문화자원부에서 외출 양의를 추적 조사한 결과 행동 반경이 약 100m 정도이고 이렇게 넓은 곳을 자기 영역으로 여긴다면 본능적으로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자꾸 나가려고 할 것이고 충분히 함께할 수 없는 집사라면 집사와 양이 모두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산책 가능 지수가 높은 양이라면 조금씩 테스트를 해가며 산책을 준비해 나간다면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훈련을 잘했다고 해도 외부 환경의 돌발 상황에 노출되면 패닉에 빠지게 되어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네스를 안전하게 했어도 액체 동물이란 별명이 있듯 흥분한다면 집사의 손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물체에 갑자기 자극을 받아 무조건 쫓거나 숨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간 고양이가 집에 돌아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이언스지의 헤릭 프란시스 교수가 기고한 고양이의 귀소 능력 실험에 따르면 최단 1.6km에서부터 최장 6.4km를 8번 중 7번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이 많은 거 아닌가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양이는 최고 48km 속도로 달리기에 8분만 달려도 이미 집에서 6.4km 이상 멀어진다고 볼 수 있고 산책 중이니 그 반경은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책을 하다
길을 잃은 고양이의 경우 단순히 바깥 생활 중에 영역을 이탈한 고양이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도 있지만 산책을 할 수 있는 성향의 반려묘라면 훈련을 통해 통제가 가능한 곳을 정해 비만을 예방하고 오감에 자극을 주어 사냥 본능을 충족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벼운 산책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출 성향이 없는 고양이라면 위험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굳이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안전하게 돌봐주며 캣타워나 숨숨집, 장난감을 이용한 사냥놀이 등으로 놀아줌으로써 충분히 활동성에 대한 해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사의 생각보다 고양이 성향이 나들이를 할지 말지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고양이라고 해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고양이라면 집의 환경을 잘 구성해 주신다면 반려묘도 집사님도 행복한 동거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소중한 시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